11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 3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나오는데 유효핵전하라는 것을 할 겁니다. 자, 유효핵전하 일단 정의를 보면은 전자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하, 전자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핵전하라는 거는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니까 결국에는 양성자 수고, 그 양성자가 모여 있으니까 뭐 5개면 5개, 뭐 7개면은 7개, 이런 식으로 핵의 전하를 가질 텐데, 이거 각각 핵의 전하를 가질 텐데, 이 전자가 이제 요렇게 둘이 요 각각 있는 각각, 자, 이 각각의 핵에서 전자가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어떤가인데,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은,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를 사이에 반발력은 없고 인력만 존재한다.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수소 원자에 작용하는 유효핵전하는 1인데, 요 뒤에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하를 따지려면은, 자, 여기 핵이 몇 개가 됐든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1대1로만 상호작용하면은 우리가 유효핵전하를 배울 필요가 없는데, 전자가 2개 있어 버리니까 이제 얘도 인력이 작용할 거고 이 사이에 반발력도 작용할 거고, 심지어 더 바깥에 있는 전자라면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발력이 또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전자도 자기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때문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때문에 조금 핵전하를 덜 받을 거고, 바깥에 있는 전자는 자기 껍질에 있는 전자 이외에도 더 안쪽에 있는 전자 때문에 더 핵전하가 더 감소된 거를 얻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유효 핵전하인데, 이 뒤에 문장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번 가려막기 효과 또는 가림 효과, 영어로는 스크리닝 이펙트, 우리 배울 땐 실딩 이펙트라고 배웠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뭐 스크린 이펙트 이렇게 바뀌어 있던데, 어차피 용어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가린다는 거예요. 가린다, 막아서 막는다. 자,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유핵전하가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하보다 작아지는 것은 다른 전자들에 의해 핵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얘네 둘에 의해서 지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핵전하를 막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며, 아까 얘기한 같은 껍질에 있는 것들, 이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실질적인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전하를 일반적으로 Z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 가려막기 효과의 일부가 없어지면은 이제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사라지는, 약해지는 인력, 그때 이제 전자가 느낄 수 있는 핵전하, 요렇게 표시하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은 얘가 핵전하, 얘가 가려막기 효과, 얘가 이제 유효 핵전하입니다. 자,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에 의해 가려막기 효과보다 작다. 요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의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한 주기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S값, 가려막기 효과에 대한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슬레이터스 룰 해갖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고, 자, 여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좀 전에 배운 요거 있습니다.
해서 위에 스타로 적든지 EFF로 적든지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에 대한 식이고 여기 룰스를 보면 되는데 영어라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제 한글로 된 게 있어갖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가리움 상수를 결정하는 규칙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돼서 자, 군을 정하는데 이제 이제 보면은 S랑 P는 같은 껍데기, 같은 묶음, 그 다음에 D나 F는 서로 다른 묶음인데 오른쪽에 있는 전자는 왼쪽에 있는 전자에 대해 가리움 효과를 주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전자에 대해서 유효액장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3D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가려막기 효과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뒤에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안쪽에 있는 것만 신경 쓰는데 밖에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S와 P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요거 적혀 있는 거는 우리 S라고 하던 그겁니다. Z 빼기 S 할 때 이겁니다. 자, 동일한 군에 있는 다른 전자 기여하는 값은 하나당 0.35이다. 아, 참고로 요거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계산, 그러니까 어떤 원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능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단 1S에 있는 전자가 기여하는 값은 0.3이다. 그래서 여기 동일한 군 0.3, 0.35, D나 F도 0.35.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껍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 주양자 수가 n 빼기 1. 내가 3D를 보고 싶다면은 3D에서 앞에 있는 거 3S, 3P에 대한 군. 요거를 보는 거죠. 요거는 하나당 0.85. 요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n-2. 그러니까 ES2P에 대한 내용이겠네. 이거보다 한 칸, 두 칸이니까 얘는 0.8 11 그대로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1이란 얘기는 핵전화 한 개를 그대로 전자 한 개가 가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더 안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1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D, NF는 요거는 대학 가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내에 읽어보면 되고 어떻게 구하는가 해서 쭉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계산을 다 하는 거는 그냥 보면 되는데 4S 지금 보면은 니켈의 4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와 3D에 존재하는 전자의 핵전화를 비교해보자 요런 건데 이거 네이버에서 슬래터 규칙이라고 검색하면은 아마 백과사전 지식백과에서 슬래터 규칙이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 슬레이터 규칙 어떻게 1냐 차이니까 자, 그거를 검색하면은 요 내용 다 나오니까 관심 있으면 보고 관심 없으면은 대학 가서 배우면 됩니다. 일단은 포인트는 뭐냐? 전자가 내가 지금 화원에서는 유효 핵전화란 거는 어떤 전자를 보는 거냐면은 최외곽 전자에 대해서 유효 핵전화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더 바깥에 있는 전자를 무시한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보려는 원자의 유효 핵전화는 그 원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에서 안쪽에 얼마나 가리는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가 이제 요까지 얘기한 거는 다 대학 가서 하는 거고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자, 결과만 보면은 92페이지 여기 요렇게 나옵니다. 자, 사고 과정은 이렇게인데 자, 양성자가 한 개 많아지면은 양성자 수의 핵전화는 1이 증가한다.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3번과 4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자도 한 개 많아지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한다.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같은 껍질에서 같은 주기니까 3번, 4번을 비교하면 같은 S, 여기는 ES의 한 개고 ES의 두 개니까 같은 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오는 거고 그 S 오비탈에서는 같은 군에 속하니까 가려막는 효과가 0.35가 증가하는 거지. S의 증가는. 그러니까 뭐야?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3 빼기
0.3 곱하기 2. 요 밑에 크게 다시 적을게요. 리튬은 계산을 3 빼기 0.3 곱하기 2. 그 다음에 베릴륨은 4 빼기 0.3 곱하기 2 0. 엄마야 잘못 계산했다. 0.3이 아니고 여기 n-1구니까 0.85. 이거 아니고. 자, 아까 왜 잘못 계산했냐면은 수소 아까 1s가 0.3인 거는 헬륨을 계산할 때 0.3을 쓰는 거고 1s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헬륨을 계산할 때 리튬 같은 경우에는 1s랑 다른 군에 지금 2s에 있는 전자를 보려는 거니까 1s는 n-1군이라서 0.85입니다. 이렇게고 베릴륨은 얘랑 그 다음에 0.35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건 핵전하고 얘는 1s의 두 개에 대한 가렴합 효과입니다. 얘는 핵전하고 얘는 1s의 두 개에 대한 가렴합 효과고 얘는 2s에 있는 한 개에 대한 가렴합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1.3 얘는 2.05가 빠지니까 1.95.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검은색이 그래프를 보면은 검은색이 핵전하고 이제 흰 동그라미가 유핵전인데 리튬 1.35에 근접하죠. 베릴륨 2가 조금 안 되는 1.95에 근접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에 있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을 하면은 굳이 그래프가 뭐 이렇다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법입니다. 자, 전자가 한 개 지금 식에서 자, 원자번호 한 개 늘어났다. 그 핵전하가 하나 늘어나는데 가렴합 효과도 0.35가 늘어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효핵전하는 0.65씩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0.65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65씩. 대신 핵전하는 1씩 증가하니까 점점 그 간격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점점 증가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족에서도 지금 보면은 1족, 2족 묶으면은 같은 족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효핵전하는 족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안 냅니다. 족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자, 이 네모가 주기율표라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자, 요렇게 그릴 겁니다. 자, 가로는 주기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값이. 유핵전 하, 전사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다 정리한 게 요 그림 한 개입니다. 오른쪽 갈수록 증가한다. 요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전자수에 따른 유핵전하는 자, 문제에서 이제 이온이 만들어질 때 유핵전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요 위에 계산이 가능하면은 굳이 안 봐도 되고 계산이 안 되면은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 요거는 자, 여기서 음연이 됐던 얘기는 핵전하는 그대로 전자가 늘어났으니까 가렴합 효과는 증가. 그러니까 Z값이 그대로인데 S값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이온보다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온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른데 일단은 전자가 사라져서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얘가 증가로 봐도 되는데 껍질이 가까우니까 더 세다. 일단 껍질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뒤에서는 껍질 포함해서 외울 건데 지금은 유핵전하는 껍질이 크게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껍질이 가까워지니까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 동그라미 친 얘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 뒤에 유효액전화가 제대로 돼야 이 뒤에 나오는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 이온 에너지, 그리고 건너가서 3단원의 전기 음성도까지 다 이 유효액전화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효액전화로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이 뒤에는 다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아까 얘기한 원자 반지름인데, 원자 반지름을 다는 못하고 오늘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어떻게 구하는가, 기본 원리에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의 측정. 현대적 원자 모형인 오비탈 모형에서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 앞에서 요거 확률에 연관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 90%인 지점을 경계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제 원처럼 나타낸다, 구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시했었죠. 근데 이제 이 얘긴 책에 나온 얘기 뭐냐면은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쭉 가더라도 0에 근접하지만 0은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무한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극한값은 0이긴 한데 어쨌든 0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0까지 가지만 0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전자는 대부분은 핵 근처에서 발견되지만 진짜 핵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잠깐 나타날 수는 있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자가 갈 수 있는 곳까지가 원자의 반지름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90%가 반지름인 거는 반지름은 아닙니다. 90%는 그냥 원자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 반지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했을 때 그 두 원자의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러니까 결합했을 때 대부분 공결합하는 놈들이 공결합 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그 핵이 있을 거고 그 핵 사이의 거리를 딱 절반.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핵 간 거리의 절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지름을 핵과 핵 사이 거리의 2분의 1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나트륨과 같은 금속의 경우 쭉쭉쭉 나오고, 수소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온자 분자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따닥따닥 가장 가깝게 고체 상태니까 가장 가깝게 붙어 있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온자 분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배울 때 18쪽이 빠져 있습니다. 18쪽은 두 개가 하나로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 지금 이 방식으로 측정이 어렵고, 얘는 그냥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얘들이 운동량이 낮아지면서 이제 더 멀어지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붙습니다. 그 가까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결합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딱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원소들 반지름 측정하는 것과는 달라서 반지름을 계산할 때는 18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 보면은 18쪽 원소 제외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 정도까지만 알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념 체크에 나오네. 자, 지금 오늘 시간 좀 짧은데 여기 뒤에 보면은 유효 핵전화에 대한 문제가 아마 3번, 여기 3번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기본 원리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다는 못 풀 거고, 풀지 말고 그냥 요거나 한번 그러니까 자, 따로 확인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네이버에서 슬레이터 규칙을 찾아가지고 유핵 전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서 리튬하고 베릴륨은 해줬으니까 여기 분소부터 내용까지 여기 슬레이터 규칙을 계산하는 거 찾아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해보는 걸 해보십시오. 이걸 할 줄 알면은 이 뒤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유액전하는 이렇게 커지는구나 알고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거를 활용할 줄 알고 풀면은 남들보다는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의 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죄송합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문제 2개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못 푸니까 앞으로 와서, 물론 안 풀었겠지 아직. 그래서 여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 11번, 12번 이거 2개 풀 건데, 자, 이제 여기 오비탈을 배웠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개수를 지난번에도 홀전자 수를 다 순서를 외워놔라 하는 것도 전부 그 규칙에 맞춰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11번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 안에들은 이 4가지 조건에 다 맞는 것들을 찾아라니까 끼워 맞추기입니다. 끼워 맞추기. 그래서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자, 11번 바닥 상태 원자 X, Z는 제로이다. 바닥 상태니까 뭐 일단은 정해진 규칙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고, 이주기 원소는 한 가지이다. 자주 나오는 이주기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자, 원자 번호는 18번보다 작다. 28번이 아르곤이기 때문에 3주기 맨 끝에, 결론은 이 XYZ는 1, 2, 3주기 안에 있다. 이건데 이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면은, 자, X가 3주기, Y가 2주기, Z가 1주기 이렇게 희한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얘네가 3이고 얘가 2일 겁니다. 1주기는 내면은 문제가 조금 재미없어지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일단은 이 2가지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밑에 거를 우리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얘도 해봅시다. 맞는지는 아마 밑에 게 맞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6개이다. 이렇게 세면 되고, 홀 전자 수가 X는 1, Y는 0, Z는 A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3주기, 일단 주기별로 족별로 홀 전자 수 적고 시작합시다. 1, 0, 1, 2, 3, 2, 1, 0. 자, 여기서 Y가 가능한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18쪽은 아르곤이기 때문에 0이 Y가 될 수 없죠. 지금 3주기에 대해서 보면은 Y가 3주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딱 정해졌어. 그럼 Y는 3주기 2족. 3주기 2족. 오케이, 얘죠. 그러면 이때 오비탈 수는 몇 개냐면은 하나, 둘, 다섯, 여섯. 6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한 개니까 얘 아니면은 얘 2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적어봅시다. 위에는 13족을 적어봅시다. 자, 얘는 오비탈 수가 7개. 그 다음에 17쪽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적읍시다. 얘는 오비탈 수가 9개.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13 또는 요렇게 해서 15. 요 오비탈 수를 합했을 때 13이냐 15가 나왔는데 Z가 홀전자가 A개니까 몇 개인지 모르는데 오비탈 수가 3개이냐 1개이냐. 근데 1개인 거는 1S이기 때문에 1주기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얘 탈락. 무조건 얘에 맞는
3개짜리. 여러분 2개고, 요렇게 해야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으로 했을 때는, 예. 그 다음에, 예. 얘가 됩니다. 자, 1번에 대해서 답을 보면은, y는 아까 3주기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틀렸음. 니은, 원자과 전자수. x는 3, 왜, 한 개지? 2개니까. 자, 원자과 전자수는 3s2, 3p1이니까 얘는 3개. y는 2개, z는 3개. x랑 z 같으니까 틀림. 디귿 a는 z 홀전자수 1개. 맞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가봅시다. 2번. 자, x가 3주기에 홀전자수가 1개인 거면은 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자, y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z가 제일 쉬운데 지금 z는 1s1이냐 1s2냐인데, 그러니까 a 값이 0이냐 1이냐의 문제인데, 얘들은 오비탈 수가 1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x랑 y로 1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y가 2가지니까 y를 봅시다. y. 홀전자가 0인 1s2, 2s2. 얘 아니면은 1s2, 2s2, 2p, 6. 요거 2개인데, 얘는 오비탈 수가 2개. 얘는 오비탈 수가 5개. 요게 6개고, 요게 3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x의 오비탈 수가 13개 또는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3주기에서 가장 많은 오비탈 수를 가진 아르곤이라 하더라도, x가 아닌 아르곤이라 하더라도 하나, 둘, 다섯, 여섯, 9개. 9개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안 나옵니다. 2번은. 그러니까 지금 1번으로 계산한 게 맞는 거고,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 문제 풀 때 1번, 2번 2가지 과정을 다 해봐야 되냐? 제일 그럴싸한 걸로 풀어서 답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좀 전에 1번 풀어서 답 나온 것처럼 나왔으면 끝내면 됩니다. 다른 과정으로 생각했을 때 답이 안 나오도록 문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이 나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면 돼. 근데 실수로 내가 2번부터 풀었다. 근데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당연히 1번을 빠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좀 더 당황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빠르게 계산해내면 됩니다. 이거 1번, 2번 실수했다고 뭐 문제가 망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조금 돌아갈 뿐입니다. 자, 12번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 Z에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포인트는 Z에 가보면은 S오비탈의 전자수와 P오비탈의 전자수가 같다. 그러면 Z는 2가지가 가능한데, 일단 2주기에 3주기니까 기본 2주기를 했을 때 이렇게 4개 가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3주기로 갔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S오비탈의 전자수와 P오비탈의 전자수 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X는 Z랑 P오비탈의 전자수 같아. 그러니까 P가 4개인데 포인트는 뭐냐? S오비탈의 수가 작기 때문에 주기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Z가 만약에 2주기면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X가 그보다 더 작으려면은 1주기밖에 안 되는데 문제 없는 거니까 이게 가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으로 Z는 3주기인 거 달고 들어갑니다. 그 X가 2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2주기인데 P 오비탈의 수가 같으니까 2P6. 이게 X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Y 같은 경우에는 Z랑 S 오비탈의 전자수.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3주기인 걸 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이 지금 Z보다 많아야 돼. 지금 여기는 3P1을 하든 3P5를 하든 3P6을 하든 무조건 많으니까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보냐? 이 X와 Y를 연결하는 선. 그러니까 X에서 S와 Y의 비율, S분의 Y 비율이 Y랑 같아야 되니까 X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의 6개,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Y는 6분의 9가 나와야 2분의 3이 되니까 P 오비탈이 9개가 나와야 됩니다. 6개, 3개,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X, Y, Z를 다 찾았고 기억 X는 10개 틀렸음. 니은 X와 Y는 같은 주기다. X는 2주기, Y는 3주기 틀렸습니다. 홀 순자수 Y는 여기니까 3개, Z는 0, 3, 0, Y가 더 크니까 디귿 맞음. 3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